자,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종목을 리뷰를 해봅니다. 제 첫 종목은 리사이클 홀딩스, 티커는 LICY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나오는 물질의 95%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ESG를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여기서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리시라는 회사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비즈니스 모델. A에서 B까지 다 우리가 운반할 테니까 너희는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좀 믿을 만한 물류회사를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세계 어디든 간에 너희들한테 배터리를 배달해 줄 수 있다.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거든.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터리를 좀 잘 싸고 그 다음에 서류 작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너의 일을 수월하게 해줄 만한 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번 일을 맡겨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배터리가 국경을 넘어갈 때 뭔가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될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걸리지 않게 국제적으로 좀 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배터리 중에 R&D를 통해서 약간 좀 지적 재산권이 있는 배터리들이 있잖아요. 요런 배터리들을 맡길 때 너희들이 요 지적 재산권을 도둑 맞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안전하고 좀 이렇게 좀 너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배터리를 재활용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이었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 한번 보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포크가 있고 허브가 있습니다. 스포크에서, 그러니까 엔드 커스터머라고 뭐냐면 얘네들이 결국 일을 의뢰하는 사람이겠죠. 리스야, 우리 배터리 좀 재활용해 줄래? 라고 이제 배터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게 부셔요. 그러면 뭐 이렇게 블랙매스, 제일 중요한 블랙매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리랑 알루미늄,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얘는 얘네들대로 이제 재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블랙매스는 허브로 옮겨옵니다. 허브로 옮겨와서 이렇게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을 다시 이제 환원을 해서 만들죠. 그럼 얘네들 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팔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 회사 그 공장들이 어디 있을까 보면 얘네들 본사는 온타리오주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죠. 킹스턴에 있고, 뉴욕주의 로체스터, 그 다음에 투칼루사, 그 다음에 길버트,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배터리 제조사들 보면 대부분 지금 여기 동부에 좀 많이 좀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리시 측에서 아마 얘네들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동부 쪽에 허브도 짓고 스포도 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길버트는 약간 미국 쪽에 동부 쪽을 좀 선점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시에서 예측하기로 2025년도에 미국에서 나오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147만 톤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14만 7천 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고, 그 중에 리시에서는 3만 톤, 결국 그 20에서 30%를 우리가 2025년도에 커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이제 문서를 조금 볼게요. 관련 문서를 보면 지금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0.5기가와트의 배터리가 필요했는데 2020년도에는 526기가와트가 필요할 거고, 2030년도에는 무려 9300기가와트가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요거를 사진으로 볼게요.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거고, 우리가 현재 여기 있죠. 2030년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폐배터리도 많아지겠죠. 그럼 폐배터리가 많아지면 리스같이 재활용하는 업체들의 일도 많아지겠죠. 결국 일은 뭐다? 그럼 수익이 올라가겠죠. 수익이 많아지면 돈을 벌 거고, 그죠? 자,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요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을 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리사이클링 되는 배터리의 양을 한번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연평균 24%로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배터리를 많이 만드니까 재활용해야 되는 배터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번다? 리시 같은 업체들이 돈을 번다. 자, 마지막 문서 하나 볼게요. 이건 좀 제목이 재밌는데, 자, 보겠습니다. 돈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 어디로? 옛날 오래된 배터리를 가지고
이 메탈을 뽑아내는 회사, 결국 리씨 같은 회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클 준비가 됐다. 2020년도에는 257밀리언이었던 규모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재활용한 업체들의 규모가 1.8빌리언까지 사업이 좀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자동차 업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제규어 보이시죠? 랜드로버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누구랑? 혼다랑. 얘들이 지금 편먹었죠. 그 다음에 보면 포드가 레드우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에 50밀리언을 투자를 했어요. 왜? 배터리 재활용하려고. 그럼 이제 우리의 리씨가 등장합니다. 리씨는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바로 GM 모터랑 LG 케미스트리의 합작사인 얼티엄셀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아까 저기 위에서 얼티엄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얼티엄셀의 규모가 꽤 큽니다. 여기 보면 지금 35기가와트, 물론 2025년 예상이에요. 뭐 3.5기가와트도 있고 1기가와트도 있는 거 보면 35기가와트가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회사의 전망이 좀 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혹시 빠뜨리거나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